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퇴직 후 노후 대비로 카페 건물에 투자한 한 가장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던 월세는 사라지고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성호 씨의 실화를 통해 건물주가 되겠다던 한 남자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 박성호 씨, 58세.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동료들 사이에서는 돈 관리의 달인이라 불리던 그였습니다. 고객들의 대출 상담을 해주고 투자 상품을 권유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막막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약간의 저축이 전부였죠.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림만 맡아왔고 두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라 등록금과 생활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만 4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성호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은행 적금 이자로는 월 50만 원도 안 되는 수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런 식으로는 10년도 못 버틸 것 같았죠. 성호 씨는 퇴직 전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부동산 대출을 받아 투자에 성공한 고객들을 많이 봤거든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건 상가 투자였습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임대 수익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카페 붐이 일어나면서 카페용 건물의 임대료가 상당히 높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곧 찾아왔죠. 2022년 여름, 성호 씨의 대학 동창인 김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철수 씨는 5년 전에 카페 건물을 샀는데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성호야, 요즘은 카페 건물이 최고야. 월세만 받아도 노후가 보장된다니까. 나는 이제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니까 아무 걱정 없어.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진짜 인생이 바뀌었다고. 성호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300만 원이면 생활비는 물론이고 여유 자금까지 생기는 금액이었거든요. 철수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산 건물은 8억에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12억까지 올랐어. 임대 수익의 시세 차이까지. 일석이조지. 너도 빨리 해. 늦으면 가격만 더 오른다고. 성호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철수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가며 카페 건물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검색 결과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카페 건물의 평균 임대 수익률은 5에서 7%로 다른 상가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특히 대학가나 주택가 근처의 카페 건물은 공실률이 낮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해보자. 이대로 은행 이자에만 묻어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난해질 뿐이야. 성호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퇴직금 2억 원만으로는 괜찮은 카페 건물을 살 수 없었습니다. 최소 8에서 10억 원은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부동산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30년 일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넉넉했습니다. LTV 70%까지 가능했고, 금리도 당시 기준으로 연 3.5% 정도였죠. 드디어 성호 씨는 완벽한 물건을 찾았습니다. 대학가 근처의 3층짜리 카페 건물이었는데 매물 가격은 9억 원, 1층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해 있었고 2층과 3층은 독립 카페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총 월 임대료는 330만 원,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빼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10년만 버티면 대출도 상당히 줄어들 테고. 성호 씨는 퇴직금 2억 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나머지 7억 원은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2022년 10월, 그는 드디어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안정된 노후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가 건물을 산 지 불과 3개월 만에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1층에 있던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매출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대로면 폐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세를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당시 그 카페는 월세 15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100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5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죠. 성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절하면 카페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공실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보니 요즘 카페 창업이 워낙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고 실제로 망하는 카페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50만 원 받는 게 영원 받는 것보다는 낫지. 결국 성호 씨는 월세 인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2층의 독립 카페 사장도 찾아왔습니다. 1층도 월세를 깎아줬다면서요? 저희도 매출이 어려워서 월세 인하를 부탁드립니다. 월세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3층 카페 사장까지 같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월세 80만 원을 60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것이었죠. 성호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 수입이 33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거의 100만 원이나 손실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2023년 초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성호 씨의 대출 금리도 연 3.5%에서 5.2%로 뛰어올랐죠. 매달 대출 이자만 300만 원이 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참담했습니다. 월세 수입 240만 원에서 대출 이자 300만 원을 빼면 매달 6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여기에 건물 관리비, 세금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매달 100만 원씩 마이너스였죠. 성호 씨는 저축을 깨서 부족한 돈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금리도 내려갈 테고 카페들 매출도 회복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3년 중반, 2층 카페가 결국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다시 저축을 깨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죠.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요즘 카페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며 임대료를 더 낮춰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새 세입자를 구했지만 월세는 기존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성호 씨의 월세 수입은 이제 220만 원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성호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23년 말 3층에 있던 카페마저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급감이 원인이었죠. 더 큰 문제는 그 카페가 전세로 들어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이 무려 7천만 원이었거든요. 성호 씨는 당장 7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저축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호 씨는 고금리 개인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연 8%가 넘는 금리였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새 세입자만 들어오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3층은 6개월이 넘도록 비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카페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죠. 게다가 건물 자체의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지은 지 20년이 넘어서 여기저기 수리할 곳이 생겼거든요. 화장실 배관 교체, 외벽 방수 공사, 전기 시설 교체 등등. 수리비만 해도 1년에 수백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성호 씨의 상황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월세 수입은 160만 원, 1층 100만 원, 2층 60만 원, 3층 공실으로 줄었는데 대출 이자는 여전히 월 3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적자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건물 시세를 알아보니 9억 원에 샀던 건물의 가치가 6억 5천만 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2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투자를 안 했을 텐데 성호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층 프랜차이즈 카페마저 본사의 정책 변화로 폐점을 선언했습니다. 본사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장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폐점합니다. 이제 성호 씨의 건물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은 2층에 60만 원이 전부. 하지만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여전히 월 400만 원 가까이 나갔죠. 매달 350만 원씩 적자. 성호 씨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초 성호 씨에게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체 경고를 보낸 것이죠. 더 이상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건물을 팔아야 해. 하지만 급매로 내놓은 건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가격을 내렸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억 원에서 시작해서 8억, 7억 5천, 7억까지 내려도 소용없었죠. 결국 2024년 여름 성호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6억 2천만 원의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9억 원에 샀던 건물을 6억 2천만 원에 판 것이죠. 무려 2억 8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출금이었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받은 6억 2천만 원으로 대출 7억 원을 다 갚을 수는 없었거든요. 성호 씨는 여전히 8천만 원의 대출이 남아 있었고, 여기에 고금리 개인 대출 7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퇴직금 2억 원과 저축 5천만 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1억 5천만 원의 빚만 남았죠. 총 4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되겠다던 남자는 지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58세의 나이에 말이죠. 성호 씨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겹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성공담을 그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친구 철수 씨는 5년 전에 투자했지만 성호 씨는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에 투자했습니다. 시기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두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9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 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LTV가 77%였죠.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는 수익을 늘려주지만 동시에 위험도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죠. 세 번째는 시장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호 씨는 카페 붐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카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카페 창업은 급격히 줄어들었죠. 네 번째는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자금을 건물 투자에 몰빵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 김영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유동성 위험입니다. 주식은 언제든 팔 수 있지만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없어요. 특히 경기가 나쁠 때는 더욱 그렇죠. 실제로 성호 씨도 건물을 팔려고 결심한 후 6개월이 넘게 걸렸고 결국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 판단입니다. 성호 씨는 친구의 성공담을 듣고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감정이 아닌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호 씨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첫째, 분산 투자를 했어야 합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으로 나눠서 투자했어야 했지요. 예를 들어 1억 원은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에, 나머지 1억 원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죠. 둘째, 레버리지를 줄였어야 합니다. 대출 비중을 50% 이하로 낮췄다면 금리 상승의 충격을 훨씬 적게 받았을 것입니다. 셋째, 충분한 현금 여유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최소 1에서 2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둬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복잡한 분야입니다. 세금, 법률, 시장 분석 등 고려할 요소가 많죠.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큰 수익보다는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이 중요하죠. 욕심을 내다가 원금까지 잃으면 노후가 더 힘들어집니다.